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시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어, 다들 다래밭 이제 시설 관련해서 덕장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되냐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덕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시설물이고요. 덕장이 없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타고 다닐 공간이 없으면 다래 나무가 뭐 열매나 아니면 이게 수영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덕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밭은 제가 2019년도에 처음에 이제 성목들 제일 먼저 2015년도에 식재를 했던 1번 밭에서 이제 열매를 3년 동안 키워서 열매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이제 묘목 생산을 해서 이렇게 키워서 올린 걸 여기다 이제 심어서 다시 조성한 2번 밭입니다. 이게 2번 밭, 두 번째 밭인데, 현재 평수는 약 한 700평 조금 안 되고, 1번 밭은 500평이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를 조금 더 늘려서 키워서 올렸습니다. 키워 올리고 지금 이제 올해 한 여기서 한 200에서 300kg 정도 딴 것 같아요. 수확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물이 끼고, 여기는 심지어 물이 끼고 이런데도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확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 또 여기는 제가 품종을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요게 1세다래구나. 1세다래.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뭐 제가 주려고 하는 이 품종이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접을 붙여서 나무를 만들어 둔 거고요. 또 요거는 레드다래입니다. 요거는 빨간색 다래인데, 빨간색 다래는 요게 이제 삽목포트로 심은 거예요. 삽목포트로 심은 건데 3년 동안 열심히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빨간 다래 계열이 나무가 잘 안 크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분수 대목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다래 나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었는데, 이 규격은 다래 덕장 규격을 뭐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또는 다래 덕장 규모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규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키에 맞추면 되고요. 그리고 재배지 환경에 맞추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나무를 얼만큼 크게 키울 것인지, 재배 면적, 그러니까 한 주당 면적을 얼마나 잡을 것인지에 따라서 뭐 3m 3m 간격, 또는 5m 5m 간격, 뭐 6m 6m 간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보통 이제 원래는 3m 3m 간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자재비나 이런 게 좀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 이제 중고 패농한 과원에서 이제 중고 파이프를 철거해다가 이렇게 제가 만들었는데, 조리개로 이렇게 엮어놨는데, 사실 이거 나중에 다 보강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리개로 연결을 해놨는데, 이거 처음에 과원 조성해서 급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문제점이 뭐였냐면, 나무가 이렇게 근접해서 키울 경우에 여기를 이렇게 감거나 이런데, 요런 틈새를 이렇게 요런 틈으로 이런 신경을 못 썼을 경우에 이렇게 나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빼고 뭐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런 조리개 이런 공간이나 이런 윗부분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안 나오도록 깔끔하게 마감 처리를 해서, 되도록이면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규격은 보통 3m 3m 간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m 5m 간격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건 사실 5m 5m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 방면으로 2.5m, 이쪽 방면으로 2.5m, 그래서 2.5m씩 나눠주면 5m 5m당 한 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500평일 경우에 약 70주에서 80주, 1000평일 경우에는 이제 150주에서 160 정도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수분수나 또는 수분수가 없어도 되지만, 물론 수분수가 있으면 교차 수분을 하면 수정률도 높아지고 열매가 더 크고 튼튼해지고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수분수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식을 집어넣는다고 치면 약 한 200주 정도가 들어가겠네요, 1000평에. 근데 저는 이제 일단 기둥마다, 역시 여기도 기둥마다 이렇게 다 꽂았습니다. 꽂아서 이렇게 키워 올려 가지고 삽수도 채취를 해야 되고, 삽수도 채취를 해야 되고, 또 열매도 빨리 보고 중간에 이렇게 솎아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끼는 곳이에요. 연못 밑이라 이제 물이 껴서 이렇게 두둑을 높게 만들어 놓고, 장비로 작업했죠. 장비로 작업해서 높게 만들어 놓고, 위에 물 시설을 한 다음에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여기는 사고 발생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점토질이 강해가지고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사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철이 되면 중간중간에 한두 개씩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없었고요. 비가 막 한 30일씩 이렇게 오면은 한두 주씩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고 올해는 이제 물론 사고 다행히도 없었지만, 대신에 이제 좀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이렇게 나무들이 서로 지금 보시면 다 엉켜 있습니다. 전부 이거 겨울에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엉키면 안 됩니다. 엉키면 안 되고 여름 전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지를 정리를 해줘야 겨울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게 지금 유목이라서 달에는 한 7년, 8년 차 돼야 이제 성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유목이라서 이렇게 아직 박피도 안 됐습니다. 박피도 안 되고. 요건 이제 빨간다래 나무예요. 빨간다래 나무. 가지가 구별이 됩니다. 이 빨간다래 나무들은 이렇게 가지도 붉은색 계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존으로 하고 있는 왕다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죠.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왕다리 같은 경우는 가지 색깔이 그냥 일반 재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나무들도 사실 수령이 어린 건데 이 3년차예요. 3년차 나무들인데 여기서도 지금 열매를 다 달았습니다. 이렇게 다 달아서 결과지 이렇게 해서 달았는데 일단 다 잘라내야 되고요. 전지전정은 이제 언제쯤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지전정은 지금처럼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면 하면 됩니다.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고 이제 수분 이동이 완전히 멈춰요. 그러면 이 가지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이 수분 이동이 완전히 수액 이동이 완전히 멈추면 그때 가지를 잘라서 수액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추운 겨울에는 전지를 해보면 아무리 춥다 해도 낮에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이렇게 여기 이제 수액이 나옵니다. 찐득찐득하게 수액이 나오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도포제를 바르죠. 도포제도 바를 수 있고 뭐 촛댐질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도포제 그냥 일반적으로 바르시는 게 가장 좋고, 또 아주 추운 겨울에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도포제 안 발라도 상처가 아무는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잘 아물고요. 그래도 어쨌든 도포제를 발라서 소독을 해주는 게 좋다. 도포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뭐 농약사 가면 줍니다. 나무에 바르는 도포제 주세요 그러면 주니까 그거 갖다 자르면 되고요. 그래서 시기는 1월 달에 저는 전정을 합니다.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이것도 접목을 해놨네. 삽수 채취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서 삽수를 채취하고, 그 다음에 삽수 이제 어미나무, 엄마나무에서 삽수를 채취한 다음에 그 삽수는 저장을 하고 나무지 자리 배치하면서 가지 전정하면서 바닥 작업하면서 같이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는 편이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 덕장은 그래서 규격은 2.5m로 기둥을 이렇게 32mm 기둥을 박는다고 쳤을 때에는, 여기 32mm 기둥인데요. 32mm 기둥을 박는다고 쳤을 때는 2.5m 좀 촘촘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촘촘하게. 촘촘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멀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파이프도 좀 튼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용이 좀 들어도 32mm 파이프나 아니면 48mm 아시바 파이프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평당 2만원 이상 만약에 덕장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관수를 제외하고 이 파이프 시설과 관련해서 부품값은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고물상 패너하는 데 가서 제가 이거 철거해주는 조건으로 주워다가 한 거기 때문에 제 인건비만 들어간 거라서 이렇게도 만들었는데, 사실 뭐 좀 조잡합니다. 조잡하게 이렇게 시설을 해놨어요. 임시로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어쨌든 보강을 좀 해야 되고 약합니다. 약한데 기본적으로 이 기둥 하나당 버텨줘야 될 무게가 약 100kg에서 150kg 정도만 버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32mm 파이프, 지주 파이프를 쓰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없었고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1번 박 같은 경우도 32mm 파이프, 그리고 건너다니는 이 위에 중방 이거 같은 경우는 25mm를 썼는데, 예, 둘 다 1.5T죠. 25mm 1.5T를 썼는데, 평당 계산을 해보면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재비로. 관수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오른 가격으로 한다 해도 지금 이런 형태로 해서 2.5m 간격, 또는 저는 여기는 이제 물이 끼는 장소에 이렇게 장비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뚝간 넓이가 이렇게 넓어졌어요. 넓어져서 이 뚝의 폭이 3.5m 정도가 됩니다. 이 주간 거리가 3.5m 되는데, 골 간격이 3.5m인데 3.5m로 가면은 사실 조금 너무 좁습니다. 이게 원래는 2.5m마다 기둥을 둬서 한 줄을 띄우고 심어야 5m 간격이 나오는 건데, 이제 이렇게 심으면은 좁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그 과원 환경이나 아니면 재배지 환경에 따라서 그건 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재값을 낮추는데 저는 저렴하게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해놨는데, 지금 요거는 제가 초창기에 과원 이거 조성을 할 때 잘 몰라가지고 이제 조성을 한 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사실 농사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뭐 올라가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와이어라든지 철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건너 다닐 수 있게만 길만 잡아주면 뭐 얼마든지, 또 이렇게 물시설, 물을 줄 수 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쿨러만 달아 놓으면 손쉽게 시설을 할 수가 있고, 자가 시공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들어가는 파이프 기둥 깊이는 50cm 뭐 이렇게 안 박아도 돼요. 한자 정도만 들어가도 일단 위에서 누르는 것만 있기 때문에 뽑히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누르는 것만 있기 때문에 뽑히는 것도 사실 없죠. 왜냐하면 뭐 바람이 분다고 그래서 여기에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뭐 혼자 시공을 해도 뭐 300평, 500평, 1000평까지는 무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날 때. 그래서 다른 과수에 비해서 이런 시설에 관한 것들은 조금 유연하게 할 수도 있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부담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딸 수 있든 없든 간에 과원을 계속해서 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무 잠깐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매미다방들이 이렇게 알을 쓸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건 어차피 다 잘라내야 될 가지고, 요건 이제 삽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 놓은 것들인데, 예. 이렇게 해서 신조 도장지가 지금 잘 나와 있죠? 예,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이런 신조 도장지 이제 주지로 이쪽 방향으로, 각 방향으로 나눠서 유인을 해가지고 묶어 놓으면 이제 내년에 열매가 다 옵니다. 전부. 나무들은 요게 이제 3년차 난 나무고, 또 여기도 약간 환경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뭐 잘 크는 나무도 있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뭐 다 똑같이 키우면 좋겠지만 다 똑같지가 않아 가지고, 예, 여기는 주변이 다 완전히 산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에 지금 이렇게 차광망처럼 이렇게 망을 둘러놨는데, 요거는 이 지역이 워낙 멧돼지랑 고라니가 출몰을 많이 해요. 특히 봄에, 이런 봄에 이제 달의 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밑부분부터 윗부분까지 다 나오는데, 달의 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고라니들이 많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동물 피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이렇게 차광망을 쳤고요. 이 망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비비면 소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를 싫어해요. 그리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얘네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펄럭펄럭, 밤에 펄럭펄럭 거리면 그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애들이 긴장을 해서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밭을 이렇게 뭐 만들어 놨고요. 이제 내년부터 이 밭은 제대로 조금씩 수확을 합니다. 올해 이제 300kg였다면 내년에는 약 500kg에서 많게는 한 600kg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600kg 정도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후년쯤부터는 이제 제대로 정식으로 수확을 할 수 있는 밭이고요. 예. 그리고 1년에 이제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는 거 사실 한 3, 4일 정도 보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노동하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 시간은 한 3, 4일 정도. 그래서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물은 주긴 하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나무들은 잘 커주고 있고요. 예.
일단은 2번 밭은 이렇고, 일단 이제 새로 시설한, 그럼 이제 예전 초반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는데, 이제 새로 시설해 놓은 밭을 한번 볼게요. 네, 여기는 이제 3번 밭, 새로 시설해 놓은 3번 밭입니다. 3번 밭이고, 이게 이제 올해 6월 달에 공사를 했어요. 공사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요 높이는 지금 2m입니다. 이 기둥 하단부에서 요 하단부에서 상단부까지 높이는 2m로 잡혀 있고요. 대신에 여기는 지금 다른 덕장이랑 다르게 요 가운데 중간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자 밑에 주제 유인선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더 밑에 놔도 되는데 이 아래쪽으로 위치를 해도 되는데 그럼 일이 불편할 수가 있어 가지고 일단 한자로 뽑아서 이렇게 옛날 포도시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서 놓고 이렇게 키우는 건데, 윗부분에 보시면 지금 2번 밭 묵은 밭, 제가 이제 처음에 조성했던 밭이랑 좀 다르죠. 윗부분을 좀 마감을 다 했어요. 마감을 했고 위로 내려오지 않도록 파이프가 아예 파이프를 얹어 버렸어요. 중방을 다 얹어서 이 밑으로 찍어 누르는 힘만 있도록 이렇게 다 올려놨고, 여기 안에는 물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이 파이프 안에 차거나 이러면 안 될 수 있어서 밑에 뭐 구멍을 뚫기도 하는데, 일단 이렇게 위에를 막아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뭐냐면 윗부분 이렇게 보면, 자, 윗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윗부분을 보시면 아무것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예, 윗부분을 보시면 아무것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습니다. 이거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왜 그러냐면 이 다리나무가 워낙 이제 신초 도장제 발생하고 막 이렇게 건너 다니고 이렇게 타고 다니면 어딘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무조건 감습니다. 그냥 무조건 감아 돌려요. 그래서 그거 일일이 다 풀고 다니려면 그것도 일이라서 아예 그냥 윗부분은, 예,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그리고 이제 유사시에는 너무 날씨가 뜨겁거나 이럴 경우는 이제 차광망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윗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전부. 그리고 이 와이어 간격은 42cm. 제가 지금 기둥간 이 주간거리가 2.5m, 그리고 골간 간격도 2.5m예요. 딱 바둑판 형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느 규격으로 가도 다 2.5m이기 때문에 한 줄을 띄워서 나중에 저기를 하게 되면 나무를 키우면 5m, 5m 간격이 되는 거고요. 각 줄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각 줄마다 이렇게 심어 놨지만 각 줄마다 했을 경우에는 밀식이 되는 거예요. 초밀식, 포도밭과 똑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나무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타고 올라가면 이 한 줄당 주지를, 측지죠. 측지를, 결과지를 발생할 수 있는 도장지를 하나씩 배치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배치를 해서 교차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가겠죠. 양쪽으로 오겠죠. 양쪽으로 오면 교차해서 두고 열매를 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설은 다들 선택이에요. 그래서 평덕식으로 가되 나는 넓게 두고 싶다 그러면 5m, 5m 간격으로 조금 굵은 기둥, 그리고 중방도 좀 굵은 걸 쓰셔서 자재비가 좀 들어간다 해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는 그 48mm 그 아시바 파이프를 쓰자니 조금 여력도 안 되고, 그거 조금 밀식하기에는, 밀식 재배를 하기에는 조금 맞지가 않아 가지고, 일단 이제 파이프 규격은 낮췄지만 여기 32mm 기둥, 여기 중방은 25mm 1.5T를 써서 좀 규격은 낮췄지만 기둥 숫자를 많이 둬서, 예,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찍어 누르는 힘은 제가 이제 확인한 걸로 이 상태에서는 약 400kg까지 버팁니다. 기둥 한 개가 밑에를 찍어 누르는,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약 400kg고, 그리고 기둥 자체가 촘촘하기 때문에 25mm 파이프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다 버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제 경우에는 지금 윗부분에 이렇게 마감재를 보면,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 이거를 피스로 박지 않고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분리를 시킬 수 있게. 자, 요게 이렇게 빠지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빠지게 해놨냐면, 간혹 나무 크고 나서 또 여기도 감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감거나 이 틈 이런 데로도 다 끼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가지 빼낼 때 빼내지를 못하면은 그냥 막 잘라냈어요. 근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위로 이렇게 막 어디 도망 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분리해서 수시로 이렇게 빼고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제 집어넣고 빼고 하는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기둥마다 지금 나무는 다 들어가 있고요. 나무 들어가 있는 숫자는 약 1500주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물론 밀식입니다. 너무 밀식이긴 한데, 이제 중간에 내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설에서는 충분히 나무는 키울 수 있는데, 열매가 달리고 이제 수세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요 한 줄 정도는, 중간중간에 한 줄은 전부 다 간벌을 해야 돼요. 간벌해서 이제 5m, 5m 간격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밭 같은 경우는 시설비 단가로 하면 평당 인건비를 제외하고 자재비만으로 치면은 약 12,000원 정도 선에서 10,000원 사이였는데 관수까지 다 해서 한 12,000원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재 비용으로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건 사실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고 이제 대신에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밀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지전정 같은 경우가 조금 세심히 해야 되고요. 나무 수영 잡는 것도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평덕식 같은 경우는 나무가 올라가서 웬만하면 밭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식 재배를 하고 수영 관리를 이제 초반부터 좀 요즘 말로 빡세게 한다고 하면 일이 좀 많은데, 대신에 장점은 수영을 잡아 놓으면 나중에는 오히려 더 이게 일이 없다는 거. 포도나무처럼 쭉쭉 자르고 나가면 되니까 관리하기가 정말 편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단위 면적당 최소 뭐 평당 생산량으로 치면은 포도만큼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품종은 다른 품종과 다르게 정말 열매가 많이 달립니다. 많이 달리기도 하고, 또 착과량을 제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서 뭐 얼마든지 이렇게 밀식으로 재배를 해도 된다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랫부분은 지금 위쪽으로 제가 밭을 하나 더 만들고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묘목을 옮겨가기 위해서 이게 묘목 심어놨던 자리인데요. 나무를 심어놨던 자리인데 이렇게 캐가지고 또 옮기고요. 네, 옮겼습니다. 옮기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라. 예. 그리고 또 뭐 식재 시기 가지고 말씀들이 많으신데, 나무 심는 거는 사실 아무 때나 심으셔도 됩니다. 아무 때나 심으셔도 되고, 뭐 꼭 뭐 정해진 날짜에 심어야 된다 이런 거 없고요. 냉해나 이제 다만 냉해나 또 건조, 너무 건조해서 물이 없는, 습기가 없는 때는 좀 피해야 되고, 너무 고온일 때도 좀 피해야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이제 물을 잘못 줬을 경우에, 또는 뿌리가 너무 뜨거워 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이제 썩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너무 추울 때 땅이 꽁꽁 얼어 가지고 막 저 자갈처럼 되어 있는데 심었을 경우에는 그 뿌리가 다 마릅니다. 전부 거기에 공기가 통해서 마르니까, 마르고 나면 뭐 당연히 회복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시설과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시면 뭐 언제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시설은 꼭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이건 저는 제 방식대로 한 거는 제 맘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게 반드시 전국 표준은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이제 자기에 맞는, 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지금 저희가 장목방 같은 경우는 Y자 수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T자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건 다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표준은 없다.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 포도밭 또는 이제 뭐 다른 기타 시설물처럼 어떤 표준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실험도 해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제가 하던 게 원래 포도니까 이렇게 시설을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결과물은 아마 내년에 내년 가을이면 일부 여기서도 열매를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후년쯤 돼야 이제 결과물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원에 방문하셔서 여기 길가라서 이제 지나가시다 보시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열매가 열리고 했을 때는 6월 달부터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6월 말이면 이미 수확기 한 70%, 60%까지는 열매가 큽니다. 그래서 그 열매에서 30%를 더 플러스 추가해서 감안을 하시면
수확기 때 얼마나 얼마 정도의 수확량이 나오는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연중 제가 꼭 없더라도 이렇게 다 오픈해서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다래가 좀 시장 형성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많이 확대돼서 많은 분들이 좀 다래 열매도 경험하시고 또 드셔보시고 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다래나무 밭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오질 않습니다. 사실은 농사를 짓고 있지만 거의 진짜 안 옵니다. 거의. 이제 풀 때문에 이렇게 막 바닥에 비닐 멀칭도 했지만 이것도 이제 올해까지고요. 내년 지나고 나면 위로 이제 다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애들은 풀이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밑에 이제 풀도 키우고요. 그래서 해놓는데, 뭐 사실 일이라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사실 정말 날라리 농사 아닌가, 이게 건달 농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또 하다 보면 마음고생도 좀 하고요. 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 몇 가지만 하면 얼마든지 농사로서도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늘려놓고 있습니다.